6차 지방선거가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 기표대나 장애인을 위한 선거 공보 등이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구 문화방송에서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새 후보들의 열띤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내용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펼쳐지는 7국 군수 선거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약 100년 전 허물어진 대구 읍성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대구 읍성 성돌이 무더기로 발견돼 학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구 북성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대구 읍성에 사용된 돌이 무더기로 발견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돌이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 속에서 발견된 적은 많았지만 읍성에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 읍성 상징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 북성로. 인도를 만들고 곳곳에 읍성을 상징하는 표지석을 넣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어제 포장을 걷어내는 작업 도중 자줏빛 화강암들이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바로 1736년 조선 영조 때 세워졌다 1907년 일본의 압박에 의해 허물어진 대구 읍성돌입니다. 대구 중구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오늘 문화재 전문가를 불러 문화재 입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 위에 상부 돌을 들으면 이쪽 부분도 라인이 나올 수 있고 물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개성학교 아담스관이나 주택 담벼락 등 건축물 속에 박힌 성돌이 발견된 건 여러 차례 있었어도 읍성이 있던 자리에서 성돌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대구 읍성을 문헌으로만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학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때 폭이 정확하냐 아니냐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색하고 같은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땅을 더 파내려가면 진흙으로 다졌는지 자갈을 깔았는지 등 읍성의 기단 형태를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읍성 재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그동안 성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온전한 형태의 성돌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소외계층의 투표권 행사 문제와 해결책을 연속해서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신체적 장애로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에 도입될 예정인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 회원 5명이 기표 체험을 한 결과 1명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휠체어는 크기와 구조가 다양하지만 기표대는 폭이 좁고 길이도 짧아 투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권위에 진정하고 이번에 결정문도 나왔는데요. 예. 거기 내용에 보시면 그 각 장애 유형들을 고려한 기표 방법들을 간구해라 이런 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법률, 국민투표, 선거 공보물, 두음절과 내음절, 다섯음절의 이 글자들은 점자로 표현하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일반 선거 공보와 점자 선거 공보의 페이지 수를 똑같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점자 공보물의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투표용지는 너무 작고 기표도장은 너무 크다 보니 자신이 제대로 투표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령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스스로 감각적으로 나른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겠지만은 연세가 있거나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나른 후에도 나른에 대한 확신은 사실 좀 중간합니다. 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를 읽는 것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어로 의사소통하고 제도권 교육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아 청각장애인들에게 선거 공보는 사실상 외국어로 된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사람은 발이 넓다라는 걸 문자로 보여줬을 때는 저 사람이 발이 넓은가? 큰가? 이렇게 오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쓰는 수어로 보여줬을 경우에는 저 사람이 인맥이 넓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이게 접근권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선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장애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은 음성이나 영상으로 된 선거 공보 제작을 의무화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열전 현장을 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경북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칠곡 군수 선거 알아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백성기 후보는 지난 2011년 칠곡 군수 재선거에 당선된 뒤 2년 6개월 동안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었다고 자평하며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칠곡군 외관개청 100년이자 새로운 칠곡 10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농민들이 잘 사는 부자 칠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 신의가 평가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서 무소속 조민정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에 탈락한 후보들이 자신을 단일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만큼 해볼 만한 선거라며 당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청년 창업과 주부 창업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공약으로 칠곡 행복론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관리 행정이나 탁상 행정이 아닌 주민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보십시다. 칠곡 군수 선거는 현역 단체장과 무소속 등 두 후보 간의 맞대결로 치러지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등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5차례에 걸쳐 범어내 거리와 신천변 등지에서 무인 비행선을 이용한 사전투표 및 투표 참여 홍보를 합니다. 무인 비행선을 이용한 투표 동료는 사전투표와 정책선거, 투표 참여 등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문화방송 TV토론회에 참석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오늘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는 각자가 내놓은 공약이 대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첫째, 입시 고통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권층과 공부 잘하는 학생만 돌보는 교육을 하지 않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교육과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스스로 공부한다. 내가 스터디 행복학습 체계입니다. 두 차례 주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후보 자격까지 거론할 정도로 수위 높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약 25만 명의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수요자를 서비스를 해주고 용역을 공급해주고 보람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의 주체를 선생님을 뺄 수가 있습니까?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되십니까? 이거 안전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참 추정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187억 원이 안전예산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로 현 교육감을 다른 2명이 집중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두 후보 간에도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은 그 시민단체들한테도 자리도 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이 시민들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시민단체는 저를 지지하긴 하나 제가 전혀 채용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무상급식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 교육계 이슈에 후보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3명의 후보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편 경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산시장 후보 토론회 녹화도 오늘 대구문화방송에서 진행돼 경산시장 후보로 나선 최영조 경산시장과 황상조 전 경북도의원이 경산시의 인사와 예산, 인재 역외유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녹화된 경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전 9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대경지역 사업평가원의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중 술판 워크숍과 관련해 대경지역 사업평가원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원장 윤모 씨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폭력사건 관련자 등 나머지 직원들의 징계는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대경지역 사업평가원 임직원 40여 명은 세월호 참사 뒤 8일 만인 지난달 24일 청도의 한 펜션에서 워크숍을 열면서 술판에다 폭력 사태까지 벌여 물의를 빚었습니다. 고분 밀집 지역인 영주 순흥면에서 통일 신라시대 대형 고분이 발견됐습니다. 분묘 작업을 하다가 훼손될 뻔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고분인 것을 미리 알고 붕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도로 바로 옆 작은 야산에 마치 동굴 입구 같은 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분묘 개장 작업을 하다 드러난 이 구멍은 석실 형태의 대형 고분으로 가로 3m, 높이 2m, 길이 8m가 넘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고분 안은 비교적 넓고 돌로 쌓은 석벽과 뚜껑돌이 정교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고분은 순흥 일대에서 발굴된 고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 상태도 완벽합니다. 통일 신라시대 이전의 고분으로 부장품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 도굴됐습니다. 축조 시기는 5, 6세기경, 다시 말씀드리면 1500년 전 통일 신라시대 이전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방을 다스렸던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이 됩니다. 옛부터 이곳이 고분임을 알고 있었던 지역 주민들이 굴착기 작업을 말리던 도중에 고분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훼손을 막았습니다. 아침에 공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곳에 와보니 포크레인 2대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앞이 무너지고서 이 고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분 위에 있던 분묘를 개장 허가했던 영주시는 부랴부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존 대책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불과 5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사적 313호인 순흥 읍내리 벽화 고분이 있어 이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주인 59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 72살 박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승용차 트렁크 안에 영업장부와 현금 등을 보관해 왔는데 현금 1,800만 원이 든 가방은 남아있고 영업장부와 인감도장, 통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이 사라졌다는 종업원의 말에 따라 이 씨를 잘 아는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부모 살해 사건의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피의자 24살 장모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범행 당시를 재현했고 피해자 친척과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발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안동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하회마을 매표소 앞에 설치돼 오늘 개장됐습니다. 주말마다 4주 동안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는 친환경 쌀과 사과, 산약, 고구마 등 안동 지역 농특산물이 판매됩니다. 하회마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안동시 농협연합사업단과 하회마을 보존회가 마련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포항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3경기가 연일 만원 사례를 기록해 삼성 라이온즈 포항 경기가 흥행면에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KBO 공식 기록을 보면 롯데와의 주중 3연전 첫날인 지난 20일 포항 야구장 관객 수는 11,200명,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은 11,800명이 입장해 3연전 내내 야구장이 꽉 차 흥행에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가스배달업소 가스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가스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가스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4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뽑기 개를 운영하면서 개원들 40여 명의 갯돈 19억 원을 편취한 70대 할머니 개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오늘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9개의 뽑기 개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40여 명의 개원들로부터 계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갯돈을 받아 모두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72살 배모 할머니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식당 다방 등지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대구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핸드백에서 40만 원을 훔치는 등 올해 4월까지 서구 일대 식당과 다방에서 3차례에 걸쳐 37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렌터카 업체에 판 혐의로 37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대구시 서구의 한 통신골목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 달서구 진천동의 한 렌터카 업체에 55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